여러분 안녕. 자, 중간고사전 디딤 영상 몇 개 안 남았죠? 지금 오늘 원래 학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 생신 일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집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스타드 일단 먹고요. 그리고 이거는 차즈 제로 블렌딩 티입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줄이고 너무 크면 별로니까. 자, 그러면 교과서는 자 90쪽 보겠습니다. 자, 서유럽 세계의 변화의 물결이 일다. 지금 서유럽 봉건제까지 한 거죠. 봉건제까지 했는데 그 앞에는 자, 그 봉건 사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 자,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 너무 중요한 거죠. 자, 11세기 후반 셀주크 투르크. 자, 우리 투르크 전사들 지금의 튀르키 보시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 자, 얘네가 비잔티움을 막 위협한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자, 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자,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비록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거지. 자, 이슬람 세력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비잔틴 제국 위협하다. 같이 크리스트교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교황은 생각을 했죠.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어? 한번 싸워볼까? 자, 교황은 교황권의 확대를 기대하였고, 자,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십자군을 일으켜 이슬람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 비잔틴 제국을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제후, 기사, 상인, 농민들이 종교적 열정과 본인들만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호응하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본인들만의 목표는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밑에 다음 장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교황의 목적, 자, 그 다음에 기사들의 목적, 상인들의 목적, 농민들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은 잘 될까 이게 과연? 자, 전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거의 200년 동안 했죠. 200년 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때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기도 했지만 결국 변질이 되죠. 갈수록 성지 회복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성지 회복에 실패했다. 십자군 전쟁이 오랜 기간 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1차 때는 자,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결국 다시 뺏겼고요. 4차 때는 오히려 자, 성지 회복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저버리고 비잔틴 제국의 수토를 약탈했습니다. 뭐 같은 팀끼리 지금 쳐들어갔다고? 그게 제정신 아닌 거죠. 그 다음에 8차 때는 녹색이 8차죠.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가 성지죠. 일로 가야 되는데 8차 때는 보니까 튜니스로 갔죠. 이게 뭐지? 왜 일로 갔지? 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죠. 전쟁이 이렇게 목적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이렇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해지면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상공하게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생길 거 아니? 자, 도시들이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자, 91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이거 보도록 하고 92쪽 가겠습니다. 자, 도시의 성장과 상업의 발달.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세 도시인데 자,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세 도시입니다. 도시고요. 자, 11세기 들어와서 서유럽 사회는 이민족의 침입이 줄어들면서 안정을 되찾았고, 자, 농업 기술이 개량되고 개량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면 인구가 더 증가하는 건 당연히 하겠죠. 자,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각대 시장이 열리고 도시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장원은 농촌입니다. 자급자족적 농촌. 오케이? 중세에는 농촌, 장원이 키워드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아까 본 것처럼 원거리 무역, 여기 밑에 있는 지중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맞죠? 자, 전쟁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식으로. 여기 전쟁하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바다가 지중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거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지중해를 거친 이 바닷길로도 이제 교역은 될 거 아니? 자, 이런 식으로 지중해 무역권이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지중해 무역권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무역이 활발해졌단 말이지? 그러면 시장이 생기면서 사고 파는 게 활발해집니다. 시장은 보통 도시에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베네치아, 뭐 피렌체, 제노바 이런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자, 그럼 지중해 무역관의 발달로 번영하였고, 자, 그럼 유럽 북부의 도시들은 어떻게 했냐? 유럽 북부의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맺어서 북방 무역을 주도했다. 한자라는 말은 지금의 조합, 동료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도 질 수 없다. 우리들도 동맹을 맺어서 조합을 맺어서 계속 무역을 많이 해야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는 원래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점차 돈을 벌었으니까 경제력을 갖추게 된 도시는 1.900을 지불하여 특허장을 얻거나 무력으로 자치권을 획득했다. 영주의 지배로부터 슬슬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주의 영향력은 작아지겠죠? 자치권을 획득한 도시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도시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자, 도시의 상인과 수거업자는 동합조합인 길드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고 도시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영주로부터 지배를 받던 도시들도 점차 자치권을 얻어서 슬슬 도시가 쭉쭉쭉 나온 것처럼 성장을 하고 상업도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도시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결국 중세 키워드인 농촌인 장원이 점차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를 볼게요.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하려면 당연히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주들도 세금을 노동력과 생산물 대신 화폐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맞죠? 원래는 노동력과 생산물로 냈었는데 이게 아니고 화폐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면 화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죠?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로 세금을 내는 농노의 부담이 꽤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중간에 이 논리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농노들이 굉장히 많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농노들의 가치가 올라가죠. 왜? 너무 소중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러던 변화 속에서 영주의 장원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점점 더 어려워졌고 농민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는 거죠. 특히 흑사병 때문에 지위가 더욱더 향상됩니다. 왜?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점차 장원은 해체되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면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의 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가자고 꼬셨던 교황 그리고 봉건 영주의 세력은 약해졌습니다. 중세 키워드였던 교황,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14세기 초에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프랑스와 국왕과 교황이 대립했어. 원래는 옛날 카노사의 굴욕 기억하시죠? 그때는 교황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황이 졌습니다. 교황이 졌어요. 교황을 굴복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아비뇽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아비뇽 유수. 오케이.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편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해요. 몇 년 하냐? 100년 합니다. 100년 하고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왕이 개순가를 둘러싸고 장미 전쟁도 일어나죠. 이 전쟁에서 특히 100년 전쟁에서 전쟁 말기에 대포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면서 기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당연하죠. 말 타고 막 창 들고 쫓아갔는데 대포 쏴버리면 펑 터지면 기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결국 기사의 역할이 줄었다는 얘기는 봉건 귀족이 대부분 다 기사잖아. 또 봉건 귀족 세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귀족 세력이 약해지고 결국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시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결국 여러분들 그 중세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보면 중세 키워드 조금 정리해보면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장원제 자급자족적 장원제 그리고 좀 이따 보는 크리스트교 교황 이런 거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여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황이 약해졌고요. 봉건 역주도 약해졌고 우리 중세의 키워드 기사도 약해졌고 오케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왕이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장원도 마찬가지로 중세 자급자족적 장원도 중세의 키워드였죠. 이것도 약해지고 오히려 도시가 성장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중세 키워드가 점점 더 무너지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